오늘은 좌파, 우파 모두 이거엔 동의할 수 있는 내용, 대한민국에 과연 제대로 된 좌파, 우파는 있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저는 뭐 다른 유튜버처럼 이렇게 짧게 하고 뭐 영상 편집하고 이런 거 귀찮고 그렇게 해봤자 이제 오래 갈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할게요. 왜냐면 일단 좌파, 우파의 개념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좌파는 사실 이게 단어의 어원이 왼쪽이잖아요. 레프트. 그러니까 레프트, 이게 인류가 신기한 게 전 인류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라이트에는 긍정적인 이미지, 레프트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영어만 봐도 라이트 하면 올라이트라는 표현도 쓰죠. 그러니까 좋다 뭐 이런 뜻 쓰잖아요. 레프트는 반대로 이제 거절이나 뭐 그런 쪽의 어휘 정도로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죠. 라이트 하면은, 그러니까 오른쪽이라는 게 비슷한 발음 중에 그 옳다라는 게 있잖아요. 비슷한 단어 중에 그러니까 그 발음이 비슷한 것 중에 그 의미가 실제로 맞아요. 오른 우자, 한자로 오른 우자가 옳다, 그러니까 오른쪽이라는 것도 있지만 옳다라는 뜻도 있어요. 물론 과학적으로 따지면 뭐 좌우에 옳고 그름이 어딨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이미지가 모든 국가, 모든 인종 내에 다 퍼져 있어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는 외다라는 단어가 이제 그르다에라는 뜻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거기에 더불어서 오른쪽에 이제 기존 질서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왼쪽에 혁명, 파괴, 뭐 분해 이런 느낌? 예. 그런 거랑 결부가 되면서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게 우파가 되고 기존 질서를 깨부수려고 하는 게 좌파가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실학자가 새로 나왔어. 그럼 얘네들은 좌파로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좌우 개념이 없었겠지만 우리는 뭐 명나라를 하고 막 이런 걸 중시했고 명나라의 그 황제가 우리에게 막 부대를 보내준 거에 대해서 막 고마워해야 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실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청나라랑 교류를 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좌우 개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고 그 나라나 뭐 그 시대를 지배하는 가장 큰 사상적 쟁점이 뭐냐, 사상 뭐 철학 뭐가 됐든지 간에 쟁점이 제일 큰 게 뭐야, 정치 세력 기준에서 정치 세력들 안에서 제일 큰 쟁점이 뭔가, 그거에 따라서 좌우가 갈라져요. 그러면 좌우가, 그럼 대한민국은 어떤가? 대한민국은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아무리 상대적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뭔가 발언을 한다 하면 그 안에는 어떤 물러설 수 없는 신념? 뭐 나쁘게 말해서 똥꼬집이라고 부르거나 뭐 꼴통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신념 같은 거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나다, 이게 우리의 방향성이다, 우리 당의 신념이고 우리 당의 기본적으로 우리 당이 지켜야 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뭐 이런 게 확실히 딱 보여야 돼. 최소한 그게 없으면은, 최소한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실 정당은 이익 집단으로 변해버려요. 이익 집단 아니면 종교 집단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장 답이 없는 게 자유한국당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대한애국당은 차라리 그냥 완전히 종교단체로 넘어갔다고 쳐. 박정희 박근혜로 이어지는 그 뭐랄까,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 이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확실히 제가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대한애국당은 이미 뭐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 왕조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 지도자에 대해서 이제 왕조를 따르는 그런 발상과 생각과 신념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들 들어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무조건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뭐 딸을 낳았다던가 뭐 아들 낳았다던가 하면 그 사람이 또 대통령을 해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 말씀하시는 거나 뭐 연설이나 뭐 이런 거 좀 들어봤는데 거의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뭐 옳고 그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따지려는 거. 근데 자유한국당은 좀 웃겨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보수와 진보는 그 사상적 쟁점에서 나오는 출발하는, 그리고 나눠지는 개념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상이 아니더라도 뭐 역사적 쟁점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다 될 수 있는데, 서로 부딪힐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생기면은 이제 그때부터 갈리는 게 맞는데, 근데 자유한국당은 이게 안 보여요. 진짜로 안 보여요. 자유한국당의 제일 큰 문제점이 그거야. 뭐 정책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절대 아니거든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뭘 하고 싶으신 거지? 이런 느낌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좌파 빨갱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좌파 빨갱이들이 원하는 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건 좌파가 그 공산화를 하려는 뭐 작전을 하려는 뭔가다, 이런 뭐 재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최저시급 연락 올렸어, 이거 공산으로 가는 뭐 첫 번째 발걸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비약이긴 한데 불가능은 아니야.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올려가지고 점점 올려서 그러면은 이제 공산주의랑 뭐가 달라지니? 뭐 다 같이 뭐 엠빵 하자는 거냐? 버는 거 완전히 동일로 해? 배급제랑 이러면 돈으로 배급하는 거지, 배급제랑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데? 라고 볼 그 여지도 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유한국당은 저는 제일 놀랐던 게, 예전에 좀 옛날 거지만 좀 옛날에 이미 지나간 거긴 하지만, 김성태 의원 말씀하신 것 중에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아니 그 말이 웃겼어. 문재인 정부가 막 포퓰리즘을 하고 있다, 돈을 막 퍼주고 있다. 그 다음 나온 말이, 한 명 아이를 낳으면은 도합 총 1억을 지원을 해주겠다였어요. 저는 듣고 나서 현실성도 사실 좀 웃겨요. 그런다고 해서 애 낳을 것도 아니지만 솔직히 포퓰리즘이면은 그거보다 더 써야 됐어. 더 무식하게 써야 됐고, 그러니까 포퓰리즘으로 쓸 수도 없는데 과연 이게 보수 당에서 할 소린가 싶은 정도의 그런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일단 겉으로나마 자유한국당은 이제 우리는 보수, 그러니까 뭐 경제 발전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경제 발전하면은 평등이 아니라 자유와 기회 막 이런 건데, 이런 걸 스스로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죠. 뭐 대한민국 사람들, 국민들은 공약이 다 구라인 줄 안다, 포퓰리즘인 거 알고 공약대로 되지 못할 거 뻔히 알고 있다, 공약이 그냥 다 쇼라는 걸 알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신 것도 있었어요. 그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좌편향이 일어나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는. 우익도 세력, 20대, 30대 중에서는 이제 우익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지 않아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는. 왜냐면, 나한테 잘못했어? 그럼 바로 반응해야지.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을 제가 지지하기에는 좀, 그분들은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차마 지지는 못하겠지만, 자유한국당 쪽으로 20대 30대가 움직인 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 반응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세력이 점점 막 욕을 막 먹고 이렇게 되느냐. 자기들의 색깔, 자기들의 신념 이런 걸 전혀 보여주지 못해서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케팅, 이게 그 사실 참 웃긴 게, 정당에서 표를 얻는 그 원리는요, 시장 경제 체제에서 물건을 파는 거랑 동일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보수분들이 문재인이 이미지를 통해서 된 거지, 뭐 공약이나 능력으로 된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에서 전적으로 동의는 아니지만 반쯤 동의해요. 근데 그 이미지라는 것은 이게 뭐 깔끔하고 있어 보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어 보인다라는 그거였거든요. 그 당시 대표 5명 나왔을 때. 전 다시 맨날 다시 재복귀 해보면은 그래도 문재인 뽑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더 잘했을 수도 있었다, 이런 개념을, 그러니까 이런 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당시 5명 나온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럼 그 중에서 홍준표 대표를 그 당시 이미지만 가지고서 본다면 홍준표 대표를 뽑는다는 발상을 하는 게 과연 국가를 위해서 좋은가? 그 생각을 다수가 할 수 있었을까? 절대 못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자유한국당은 그 이미지를 계속해서 보여준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 무덤 판 거야. 오히려 그런 포퓰리즘 말고 차라리 진짜 완전 경쟁 체제로 가겠다라는 그런 공약이라도 내걸었으면 합리적 보수라는 분들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더 화끈하게. 그래서 깨끗하게 클린 청소 한번 하고 갈 수 있었겠지. 근데 지금은 뭐 이건 뭐 이분들은 진짜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은 뭐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뭐 완전 신자유주의 뭐 이런 걸 만들겠다는 건지, 자기들이 뭘 하고 싶은 건지를 보여주질 못하고 그 와중에 튀어나온 거라고는 나는 정권을 잡고 싶어요, 이거밖에 안 보이는 그런 발표들과 그런 행동들과 그런 발언들을 막 하시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삽질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안 무너지는 거야. 저는 솔직히 말하면, 물론 박근혜 대통령 사건으로 안 무너지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우편향이었다라는 걸 가장 큰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수가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세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에요, 여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그냥 계속 그런 이미지 만들어 주시면, 더불어민주당이 실수를 하니까 버티는 거지, 실수를 안 하고 깔끔하게 간다고 하면 솔직히 한 2, 3년 안에 망할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저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잘하면. 근데 역시 당연한 거지만, 이게 저는 정치적인 거를 전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제 정면 전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현 대한민국 상황에선 전쟁이나 다름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쟁은, 전쟁사 같은 거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더 센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덜 병신인 놈이 이기는 거예요. 더 강하고 잘하는 애가 이기는 게 아니라 덜 머저리고 덜 부족한 놈이 이기는 거예요. 왜냐? 완벽한 준비 상태에서의 전쟁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뭔 소리냐? 완벽한 준비 상태,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 근데 그 미군도 흠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준비가 다 돼 있다 보니까 아무도 싸우지 않아요. 발상을 안 해. 심지어 그 옛날 그 펠레스포네소스 전쟁?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어디야, 그 페르시아랑 뭐 그리스 연합국들이랑 싸운 전쟁도 있고, 그런 것도 보면은 최소한
그 당시 기술로는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그런 이점이라도 있을 수 있었어요. 보급선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답이 없다. 근데 미군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벌일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싸움이 안 된다는 걸 서로 알고 있으면 전쟁 안 해요. 전쟁은 약간 엇비슷한데 해볼만한데 알 수 없을 때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잘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완벽하고 강하고 이런 애들끼리 부딪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좀 뭔가 모자란데 여기도 뭔가 모자래. 그럼 그 모자란 부분, 내 장점을 살리면서 그 모자란 부분을 제대로 공격하는 쪽이 이겨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이제 갈 건데, 일단 자유한국당은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일단 정치 세력이 맞나 싶어요. 이미 이 집단에 가까워요. 그렇게 움직이면 그 움직임은 이 집단의 움직임과 같다. 일단 정권을 잡자,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게 가까워요. 우리 정권이, 우리 정부가 뭘 할 거예요 라는 마케팅 쪽으로 보면은 이제 이미지 같은 걸 못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보수파의 이미지, 뭐 경제적인 성공, 자유시장, 뭐 이런 거를 할 것 같은 그런 걸 전혀 보여주지 않았잖아. 뚝심 있게 밀어붙였으면은 합리적인 보수들, 그런 분들의 강력한 지지라도 얻었을 거야. 근데 그런 걸 못했으니까. 근데 반대로 그러면 왜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여기까지 버텼느냐? 그거야 더불어민주당이 삽질했으니까 그렇지.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많이 삽질했는데. 대표적으로 페미 이슈. 아니 그거는 사실 이미 페미까지 나온 수준에서는 이미 우리는 좌우로 나눌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예요. 페미는 겉으로는 좌파 쪽이 맞아요. 그런데 그 내용 속내용을 까보면 그분들은 극우 중에서도 가장 심한 극우이자 그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로 나눌 수 없는 오히려 네오나치의 부활, 전체주의로서 어떻게 보면 저는 좌우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트라이앵글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존재 자체가. 물론 분류를 하자면 극우 쪽으로 분류를 하겠지만, 기존 그 분류 방식으로. 하지만 이미 그분들은 그분들은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는 게 아니라 남성의 인권을 탄압하자에 가깝죠. 남성의 인권을 탄압하면 곧 그게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는 거다, 이런 개념에 가까워요. 그분들 하시는 거 보면. 근데 그거를 지금 자유한국당에 더불어민주당이 열심히 이뤄주고 계시죠.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거기에 편승하려고 한 적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웃기다니까.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니들 우파 맞니? 이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를 몇 번이고 터뜨렸다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 보수 유튜버 분들도 되게 동의를 하실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과연 왜 우파 같은 행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 최근에는 뭐 아니 페미니스트 대단하죠.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근데 이제 내부에도 개파나 이런 게 있어요. 더불어민주당도 잘 보면은 그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그런 내부 개파 문제 때문에도 그런 걸 잘 처리 못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 쪽으로는 전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능력 발휘를 못한 거다. 그러니까 내부 단속을 못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제 판단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뭐 바로 갈아치우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이제 일단 평가를 하면서 지켜보는 거죠. 탄핵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절차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거를 벌이지 않는 한 그건 그 선은 지켜줘야죠. 일단 뭐 더불어민주당을 좀 더 설명을 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은 제 생각에는 엄밀히 말하면 오히려 걔들이 보수예요. 뭐 이런 건 뭐 좌편향인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 많죠. 근데 진짜로 정책 기조만 보면은 이분들은 잘 생각해보세요. 민주당 계열이 대기업 안 밀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야. 원래 정상 보수면 완벽한 시장 자유를 추구한다는 건 뭔 소리냐면은
국가 주도로 세금을 어딘가에 또 꼬라 박아가지고 이런 걸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원래대로면은 원래 그 가장 기초 이론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그건 자유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자유시장 경제 그러니까 시장 체제라고 공산주의는 시장에 대한 거예요. 공산주의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러잖아요. 민주주의랑 공산주의가 같이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결과가 이제 독재화가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되는 거지 민주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 좀 더 배워야 돼요. 그게 최초에 생긴 좌우거든요. 현대 정치 기준에서. 그런 기준에서 볼 때 이게 되게 웃긴 게 한국은 원래대로면은 좌파면은 세금을 걷어서 분배를 한다는 개념인데 한국은 박정희 정부가 한 게 세금을 걷어서 대기업을 먼저 먹여 살려서 경쟁력을 확 세우자 기조였어요. 이거는 그래서 좌파도 우파도 아닌 거야. 그게 대한민국 우파의 시스타트였어요. 그러니까 현대 전통이라는 말을 하는 게 웃긴데 전통적인 좌우 개념의 시작점으로 보면은 한국은 좌도 우도 아닌 걸로 시작을 한 거예요. 좌도 우도 아닌 게 우파가 된 거지. 그게 당연한 걸로. 근데 웃긴 건 좌파라고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조차도 잘 보면 정말로 시장을 공정한 시장? 뭐 이런 거 말씀하시죠. 김상조 의원이. 그리고 의외로 보면은 막 시급 같은 거 왕창 올리니까 정말로 막 공산주의 할 것 같고 뭐 그런 거 그렇게 겉으로는 보이는데 잘 따지고 보면 정말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따지고 보면은 생각보다 좌파 정책을 많이 안 써요. 오히려 이런 느낌이야. 대기업한테 몰아주던 거를 그냥 해산만 하자 이런 거. 그리고 어떻게든 시장을 빨리 돌려야 된다 뭐 이런 거. 이런 개념으로 돌아가요. 분배를 추구하자 이런 거 아니야. 얘들도 슬로건만 따지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기묘하다니까. 이분들의 가장 거시적인 움직임만 보면은 이분들의 진짜 가고 싶은 방향만 따지면 이분들은 그냥 보수예요. 보수예요. 정말 보수적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상하게 꼬여있어.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을 보수라고 하는 근거는 결국은 이렇게밖에 해석이 될 수 없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보수고 그 외가 좌파야. 그게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좌우의 개념이에요. 정말 이상하게 핀트가 오고 있죠. 더불어민주당도 엄밀히 말하면 뭐 그렇게 막 복잡하고 그런 생각 안 해요. 자유한국당이 우파고 우리가 좌파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책 기조만 보면 이게 무슨 너희들 언제부터 이게 좌파 코스프레지? 니들이 좌파니? 이런 수준이죠. 그러면 진정한 좌파는 어떨까? 노동당, 녹색당은 신재 의원이 전반적으로 다 나쁘다고는 안 할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분이 일반 패미인가 아니면 좀 극렬 패미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확신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녹색당원 전체 메갈리아 워마드 이런 쪽 계통인 분들이 진짜로 영향력을 안 끼치고 진짜로 막 클린한 막 여성주의 정말로 여성의 그 보편 인권 기준에서 여성의 인권을 어느 정도 신장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주장하고 계실까? 라고 하면은 의문이 들어. 그럼 녹색당을 과연 좌파로 둬야 되나? 제가 봤을 땐 만약에 진짜 메갈 워마드 이런 세력의 이런 분들에게 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면 그분들은 좌가 아니라 그냥 어디 다른 데다가 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 이상한 데다가 놓아야 돼. 그러니까 전체 새로운 그게 생기는 거지. 전체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에 영향을 받은 분배주의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은 발전주의 뭐 이렇게 나눠져야겠죠.
근데 그 전체주의도 좀 이상해. 국가 전체를 위한다라는 개념도 아니고 여성을 위한다라는 개념? 근데 그 여성을 위한다도 진짜로 여성을 위하는 건가 의문이 들 정도고, 노동당은 그나마 좀 덜 할 수도 있지만 노동당도 그 영향이 크지 않죠. 여러 가지 사건이 터졌어요. 뭐 알잖아요. 뭐 루리앱이나 뭐 이런 DC나 뭐 이런 데서 뭐 보급해줬는데 그거를 뭐 메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사건들이 치면 나와요. 결국은 그러면 이제 네티즌 기준에서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대한민국 정치는 대한애국당, 박근혜 친위 세력, 자유한국당, 그냥 이익 추구 집단, 정당이 아니야. 이익 추구 집단이야. 자신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뭐든지 말할 수 있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얘네들은 좌파로 분류되긴 하지만 보수고 우파에 더 가깝고, 더불어서 이제 괴상하게도 페미니즘을 어느 정도 밀어주고 있는 그런 좀 이상한 애들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정상인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도 뭐 내부적으로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완전히 잠식은 안 되겠지, 뭐 이런 정도의 희망을 가지고서 그냥 에라이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노동당 노색당쯤 되면은 여기 메갈 페미 뭐 이런 속골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민평당은 뭐 그냥 그분들은 그래,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보수겠네. 그분들은 이미 보수화 끝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사상적인 보수화는 아니고, 좀 사상적인 보수화하고는 좀 다른데,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그분들이 이제 전통 민주당 뭐 이런 세력이었잖아요. 호남권 뭐 이런 데서 이제 무조건 공천 받으면 다 올라가고 이런 시대에 그런 분들이 다 나오신 거니까, 박지원 의원님이나 뭐 이런 분들, 그분들이 어찌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진정한 보수겠네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면은 자유한국당이 보수 역할을 못하잖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뭐 이것저것 짬뽕이니까. 근데 전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짬뽕화가 될 줄은 몰랐죠. 대선 때는. 대선 때까지만 해도 저는 더불어민주당 그래도 뭐 나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까놓고 보니까 이거 뭐 얘네들도 막상인 건 똑같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핵폐기물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다르다고 뭐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근데 이 시점까지 와버리면은 이미 사람에 따라서, 저는 제가 지금 좌편향이라고 했죠, 정책적으로. 근데 그래도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 쪽에 더 가깝긴 하거든요. 근데 차마 이렇게까지 막장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혼란스럽고 막장이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자분들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뭐냐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핵폐기물이고 자유한국당이 음식물 쓰레기인 거야. 저는 자유한국당을 정말 좋아해서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 안 해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좋아서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도 생각 안 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나마 찍어줄 놈이 없어서 그런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제 그 완전 비례든 연동형 비례든 둘 중 하나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자유한국당 지지자분들은 또 반대를 하시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좌파 천국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고, 사실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바미당조차도 좌파로 보이실 테니까. 그리고 바미당을 제가 빼먹었는데, 바미당은 뭐랄까 참 그래요. 겉으로 보면은 이제 자유한국당과 선을 그은 합리보수 같은데, 뭔가 아직도 연줄이 딱 연결돼 있어가지고 얘네들 믿어도 되나 싶은 그런 상황? 차라리 완전히 딱 끊어버릴 수 있으면은 걔네들이 오히려 합리보수를 확 다 모아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모습이 그렇게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못 보는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막장이고요. 여기서 대안도 없어요.
지금 이 조건에서는 뭐 대안을 짜기도 힘들고요. 뭐가 돼도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유재일님도 그런 말 하셨죠. 이건 근데 성재준이나 리섬님 같은 분들도 똑같이 동의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찾는 거는요, 좌우를 찾는 게 아니에요. 납득이 될 만한 인간을 뽑고 싶다에 가까울 거야, 이거. 뭔가, 이 사람이 정상인이다. 확실히 얘는 좀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뭔가를 할 것 같다. 이런 걸 찾는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거를 성지준, 리썸 뭐 이런 그 우파 유튜버들은 이제 보수 쪽에서의 합리, 보수 기반의 합리를 찾는 거고, 유재일 같은 분은 이제 좌파 기반의 합리를 찾는 거겠죠.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뽑히길 바라고, 그래서 젊은 층이 많이 나오길 바라는 거고. 근데 지금 이렇게 주구장창 싸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판이 된다면 진짜로 정책 가지고는 까지만 사람 가지고는 까지 않는 그런 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년쯤은 걸릴 것 같아. 최소로 잡을 때. 이건 약간 남북통이라고 비슷한 개념이야. 이쯤 가면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올 것 같아. 와도 10년 20년 걸릴 것 같아. 이런 거는 힘들어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